안녕하세요, 김성일입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 5.6%로 결정이라는 보도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특이하게 관심 있는 건 목표 수익률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겁니다.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 전망을 고려해서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5.6%로 정했고요.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8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% 내외, 채권 30%, 대체 투자 15% 내외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자산 군별로 세부적인 목표 비중은 법에 따라서 비공개한다고 합니다.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주식이 절반 이상으로 할당이 되는 거고 채권과 대체 투자가 나머지로 결정이 된다, 이런 그 중요한 방향성은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. 보도자료에는 2022년 말하고 2023년 말, 이건 목표죠. 이렇게 비중이 나와 있고 2027년 말에는 최종 55%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. 기존에 2022년에 44%에서 약 11%포인트 늘어난 55%를 목표로 하고 있다.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42에서 30%로 줄이는 거죠. 그래서 채권에서 줄인 게 거의 주식으로 가고 있고, 그리고 대체 투자도 한 1.5% 정도 늘리고 있죠. 궁금해서 찾아봤어요. 제가 마법의 덩굴르기를 쓸 때 2016년에 책을 썼으니까, 책이 나온 건 17년에 나왔고 그때는 2015년 자료가 있었어요. 그래서 2015년도 국민연금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자료를 넣었었는데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분석해놨더라고요. 그때는 주식이 31%였어요. 지금 40%, 그리고 27년에 55%잖아요. 뭐 31% 굉장히 적죠. 그리고 채권이 56.9%였어요. 2015년에. 근데 이게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. 30%까지 가면. 이렇게 채권 비중이 너무 높았던 걸 낮춘다는 거고, 대체 투자는 뭐 11에서 15%니까 조금 늘어나는 거죠. 특히 채권을 보시면 국내 채권이 거의 53%예요.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채권에 할당을 했다.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, 그 당시에도. 근데 이게 국내 채권이 여기 보시면 30% 수준으로 떨어졌죠.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주식 비중이 늘어났다.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주식에서도 보시면 과거에는 2015년에는 주식이 국내 20%, 해외 11%였는데 올해 말에는 국내 주식 15%, 해외 주식 30%, 해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. 해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2015년에 4%에서 8% 수준이니까 좀 늘긴 했는데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? 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고요.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2027년에 주식이 절반 이상, 그리고 채권과 대체 투자를 이렇게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2015년에도 그 마법의 동굴레기를 쓸 때 볼 때도 2018년 말 자료, 그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를 쓸 때 비중은 34%, 52%였어요. 이때도 굉장히 채권이 많았죠.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. 그러면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했느냐? 이게 좀 궁금하죠. 그래서 비교한 자료고요. 이 자료는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,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. 먼저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 배분은 어떻게 돼 있나를 이제 한번 보면, 이건 2018년 기준이에요. 그 마투시를 쓰면서 이제 조사했던 자료고, 보시면 한국이 주식, 채권, 대체 투자 34, 53, 12 이 정도 비중인데, 미국 같은 경우에는, 미국의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56%, 채권이 22%, 대체 투자와 기타가 20% 정도 돼요. 그리고 가장 운용 잘한다고 알려진 캐나다의 CPPIB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59%, 채권 21%, 대체 투자 23%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이 좀 더 높고요. 훨씬 높고, 뭐 채권과 대체 투자가 좀 반반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여기 특이한 거는 캐나다에 여기 보시면 기타에 마이너스 4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. CPPIB가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걸로 또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연기금들이 수익률은 얼마나 좋았냐?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? 이것도 마투시에 넣어놓은 자료인데 2001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조사한 거고,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5.73% 정도 돼요. 연수익률. 나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보다 좋은 게 캐나다,
뭐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미국 다 좋긴 한데 캐나다가 유독 돋보이죠. 캐나다가 8%가 넘으니까요.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변동성이 우리나라는 4.7% 정도 되고 캐나다는 11%가 넘어요. 변동성이 2배 이상 높다. 특히 여기 보시면 연단위 수익률에서 최대값이 캐나다는 40%. 굉장히 높죠. 근데 반면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8%. 굉장히 낮죠. 이게 2022년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11, 마이너스 8.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눠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연기금을 월등히 앞서고 있죠.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.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.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도 굉장히 낮아요. 3%, 3.1이고 그리고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지표를 보면 여기 조사된 자료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. 그래서 일본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.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잘하고 있다. 물론 수익률이 좀 아쉬운데 이 수익률이 아쉬운 부분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이 굉장히 적었어요. 한 30%밖에 안 됐잖아요. 2015년에도. 그런데 이걸 앞으로 55% 수준으로 늘린다. 즉 미국이나 캐나다의 연기금들이 하듯이 주식 비중이 50%를 넘긴다고 하면 이 수익률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. 당연하죠.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. 그래서 이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그 대신 주식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이나 최소값, 즉 변동성이 더 커질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수익률은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언론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18%, 네덜란드 마이너스 20, 23, 여기 24 이렇게 빠져요. 1년 동안. 이 정도 빠지면 작년에 8% 빠진 거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뭐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찬성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국민연금 운용 잘해요. 성과 보시면 나오잖아요. 운용 잘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응원을 해줘야 된다. 우리가 국민연금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제도의 문제이지 국민연금 모여있는 돈을 어떻게 잘 굴리고 있느냐. 이건 잘 굴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다만 과거에는 채권 비중이 너무 커서 수익률이 너무 낮았다. 그게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향후에 2027년 말까지는 주식 비중 55%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니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. 그러면 국민연금의 고가 시점도 늦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궁금해서 국민연금하고 제 수익률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. 제가 그 매달 공개하는 제 계좌죠. IRP 계좌, ETF로 운용하는 IRP 계좌고 제가 19년부터 운용을 했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.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이 11% 수익 2019년에 저는 17%, 9%, 10%, 18% 제가 더 높죠. 그 대신 2022년에 제가 국민연금의 2배 정도 빠졌습니다.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8%, 저는 마이너스 16%. 그리고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연금 6.4%, 저는 8.8%. 대략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제 포트가 더 변동성이 심하죠.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에서 쓰는 거는 이제 뭐 성장형 수준까지 쓰고요. 저는 좀 공격형이라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다릅니다.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틀은 같고요. 거기서 주식 비중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분산돼 있어요. 더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.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누적 성과를 보시면 2019년 이후로 MPS 국민연금이 이제 32%, 저는 한 37.6% 이 정도 나와요.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제가 조금 좋은 이유가 제가 좀 더 변동성 높은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.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저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연금도 잘하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점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